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뜻이 뭘까요? 이거 민법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법률행위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읽는 단어가 법률행위입니다. 저도 이 법률행위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켰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변호사나 뭐 판사나 검사들이 하는 행위, 어떤 분들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위, 뭐 법원 행정가 이번에 하는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법률행위가 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더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컴퓨터에 법률행위라는 그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컴퓨터 보고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치사가 승인한 법률 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 모두를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견된 개념이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이거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이해했다 이거. 이 사람 아마 천재일 거예요 아마. 나는 이걸 수십 번을 읽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쫄딱 망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 또 민법책에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 한 페이지에서 뭐 대여섯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 시험 볼 때 전부 다 한 문제마다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한 단어씩 꼭 들어갈 텐데, 이 법률행위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내 방식대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명한테 얘기해줘서 그분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자신있게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제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변호사나 판검사 분들이 이렇게 높으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설명은 못 드려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서, 내 공인중개사 수준에 맞고 내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좋고 뭐 재밌으실 거고.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행위. 내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떤 짜장면 집에 전화를 해요. 짜장면 집이죠. 네, 짜장면 한 개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네, 갖다 줄게요. 어디로 갖다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청약을 했어요. 짜장면 집에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딱 왔어요. 짜장면이 와갖고 내가 짜장면을 딱 받아서 먹으면, 자, 이것이 법률 행위예요. 이것도 자체가. 원래는 짜장면 내가 배달하시는 거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짜장면 얼마예요? 6,000원. 예. 몇 시간에 갖다 준다고요? 예. 그 짜장면 6,000원에 한 그릇 어디까지 배달 얼마다. 딱 계약서를 써야지만 되는데 그냥 우리 전화통화 다 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제가 짜장면 집에다가 짜장면 갖다 달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짜장면 집에서는 갖다 주겠다고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 짜장면이 왔으면 나는 짜장면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짜장면값 6,0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짜장면 집은 나한테 짜장면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6,000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권리 의무가 있고 짜장면 집도 권리가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법률행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와버렸어. 그럼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배달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1,000원을 깎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조건을 걸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이 이제 그 법률행위에서 잘못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돈 1,000원을 깎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시 바꾸시켜서 다시 짜장면 갖다 달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법률 행위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짜장면집에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갖고 왔다고 잘못했다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또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슈퍼마켓 주인분이 나는 이거를 팔겠다고 청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잡는 순간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거를 만약에 1,000원짜리 음료수를 잡았으면 1,000원짜리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법률 행위거든요. 적당한 하자가 없는 법률 행위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들고 1,000원짜리 놓고 나오면 이게 적당한 법률 행위인데 내가 몰래 하나를 더 들고 나왔어. 1,000원짜리 2개를 들고 몰래 들고 1,000원만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1,000원 내가 도둑질한 거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에 하자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 절도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법률 행위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버스 타고 택시 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손을 들고 내 택시 타는 거를 청약을 하고 택시가 쓰면서 승낙을 해준 거죠. 어디까지 가주세요. 예. 갔어요. 그럼 택시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술이 많이 취해갖고 만약에 택시에 꼬부러다 있으면 택시 기사분이 파출소로 가잖아요. 파출소로 가갖고 우리 집에 전화해서 택시비 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파출소에서 그럼 그것도 법률행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일단 파출소 들어가서 이제 저기 하게 되면 자 이것도 다 법률행위예요.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집주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3억을 줄 테니까 당신은 방 3칸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주세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그 아파트를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돈 3억을 받아갈 권리가 있고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돈 3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권리 쌍방 권리가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더 크게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좋아하는 국회의사당을 내가 매매를 해버릴게요. 자, 국회의사당 저거를 내가 만약에 500억에 팔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 저 국회의사당 다 부셔버리고 내가 다른 아파트라 질난다 해서 그럼 500억에 살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써요. 이것도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하자가 있는 법률행위죠. 내가 팔 수 없는 물건을 갖다가 한다고 했고 살 수 없는 물건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고 파는 거 아니면 빌딩 몇억짜리도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다 법률행위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근데 그냥 법률행위라고 해서 뭐 법률가들이 하는 행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행위, 법원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근데 이 법률행위를 하다가 하자가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판을 하게 되고 뭐 한 거 그런 건데 법률행위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하면 내가 집을 얻고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서 전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전세 계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자가 생길 것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미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하자 물건이 많은 거기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거 큰 하자가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있고 내 전 재산이 움직이는 거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집은 들어가면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판단해갖고 해주는 것이 공인중개사 일이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그 다 법률 행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간단하죠? 법률 행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수가 짜장면 집에 짜장면 2그릇을 6,000원에 2그릇을 주문했는데 짜장면 2개가 배달 와갖고 13,000원 지급하였다. 그러면 틀린 문제잖아요. 6,000원씩 2개면 12,000원인데 13,000원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다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임대차법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비꼬아버리면 틀린 거를 이제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읽을 때 아니면 뭐 그 시험 문제 읽을 때나 아니면 뭐 민법책을 읽을 때 다음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면 법률행위 나오면 짜장면집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짜장면 시켰으니까 내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고 나는 내가 짜장면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짜장면 6,0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짜장면 집에서는 나한테 짜장면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돈을 6,000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구나. 이게 법률행위구나 라고 생각 딱 하고 읽으시면 돼요. 문제.
그다음에 그거를 짜장면 집과 빗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가 쉬워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한테 전세 3억, 돈 3억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아파트 전세를 줘라.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얘 가장 특이한 거 있죠. 뭐 일방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들은 뭐 한쪽에서만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공부하시는 분들을 공부하시는 거하고 한쪽만 권리 의무가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일이 아니고 상속도 뭐 많이 겪는 일도 아니고 증여도 많이 겪는 일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만 겪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얘기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고 하는데 세 명이 버스비가 100원이었다. 그럼 세 명 타면 300원을 내야 되는데 200원만 내고 샀다. 그럼 문제가 문항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살짝만 꽈놔도 찾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법률행위라고 해서 그 단어에 너무 쫄지 말고 이 법률행위는 그냥 짜장면집에 대해 짜장면 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이구나. 이거에 준해서 틀린 단어가 상식적으로 틀린 게 나오면 법률행위가 하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행위 판검사 분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률행위는 하자가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술 취해갖고 택시 타고 파출소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1,000원짜리 2개 갖고 오고 1,000원 내고 1,000원만 내고 오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뭐 어렵게 나온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 뭐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가 뭐예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법률행위는 짜장면집 생각하시면 그거에 빗대서 다른 걸 생각하시면 민법 책을 읽으실 때나 민법 문제를 풀 때나 항상 도움이 되니까 법률행위, 짜장면집, 짜장면 시키는 행위 이렇게 딱 하시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이제 구독자 7명 됐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